안녕하세요. 한결의 독서정원입니다. 오늘은 학지사에서 출판된 새로운 수용 전념 치료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C. 헤이즈로 리노에 있는 네바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350편이 넘는 논문과 수용 전념 치료, 관계 구성틀 이론을 포함한 3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언어 및 인지의 본질을 탐구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경감시키는 데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1장 인간의 괴로움.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책을 펼쳤을 것이다. 당신은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장애로 괴로움을 겪어왔을지도 모른다. 혹은 고통을 마비시키려는 소용없는 시도로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 씨름하느라 삶을 허비해 왔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삶 자체가 과연 중요한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의 혼란에 대처하려고 심리치료를 받아왔거나 끝마쳤을 수도 있다. 혹은 당신은 단지 공경에 빠졌다고 느끼는 활력이 없고 삶에 참여하지 못하며 방관적이고 무감각하며 압도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면 당신은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왜?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혀 왔을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더 기분 좋게 느끼지 못할까? 인생은 왜 이리도 힘든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왜 이럴까? 왜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는가? 나는 왜 행복할 수 없는가? 준비된 답이 없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당신은 희생양이 된 것처럼 느낄 것이다. 정서적 고통과 이에 맞선 투쟁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삶의 반경이 끝없이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머릿속에서 어떤 전투를 치러왔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기를 쓰는 대신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배우면 어떨까? 그런다고 해서 전투가 멈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쟁은 계속될 수 있다. 그보다도 오히려 마치 심리적인 생존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전쟁터 안에서 살려고 애쓰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심리적 고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당신의 의식 및 정체성의 본질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어떤 주제도 결코 기초적이지만은 않다. 여기서 발견하게 될 개념과 방법들에 의해 당신은 약간의 동요를 겪을 수도 있다. 처음에 어떤 것들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배웠던 것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도 있다.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청한다. 첫 번째 요청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때로는 덜컹덜컹 흔들릴 것이다. 우리는 다만 당신이 여기에 제시된 방법들을 충실히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분명히 당신을 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배운 개념과 방법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지도 않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려 한다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엄격한 정직성이다. 우리가 제시한 것을 믿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경험을 못 본 채 보아 넘기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기만을 바랄 뿐이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한 것을 탐색하는 기회로 이 책을 활용하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 주변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당신이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 심지어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으라. 만일 그것들이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제시하는 것과 다르다면 말이다. 당신이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동안 우리가 당신 옆에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설명한 방법이 결국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의된 기본 개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점차로 축적되고 있다. 또한 일부 방법들은 치료실이 아닌 실험실에서 글이나 말로 제시되어 검증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 방법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 개념과 방법들을 대중에게 소개할 때가 되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다. 세 번째 요청은 당신의 의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려는 의도를 지니기를 바란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음의 질문에 예라고 답함으로써 그렇게 될 가능성에 열려 있기를 바란다. 이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동안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방향으로 기꺼이 나아갈 것인가? 만일 당신의 대답이 예라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직하라는 말을 기억하라. 변화에 대한 당신의 저항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저항이 당신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소비자 교육이 우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액트는 과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전달하고자 하는 임상심리학의 한 학파다. 만일 당신이 중요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동치료자, 인지행동치료자 또는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방법을 사용하는 다른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계획된 치료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러한 과정을 찾아야 한다. 그런 경우에 이 접근법을 잘 이해하는 치료자와의 치료 과정에서 이 책이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들이 심리치료 맥락에서 사용될 때 유용하다는 사실은 많은 과학적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인간의 괴로움은 보편적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인다.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 모두 자신의 삶에 만족해 보인다. 당신은 특히나 기분이 저조한 어느 날 혼자 거리를 걷다가 주위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 나만 행복하지 않는 거지? 저들은 만성적인 공황 또는 우울, 물질 남용이 뭔지조차 모르잖아. 저들은 먹구름이 머리 위를 짓누르는 기분이 어떤 건지나 알까? 저들은 내가 겪는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왜 나는 저들과 같을 수 없는 거지?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즉, 당신도 괴롭고 저들 또한 괴롭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는다. 충분히 오래도록 산다면 모든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감을 경험한다. 모든 개인은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슬픔, 수치감, 불안,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낀다. 우리 모두에게는 당황스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모욕적인 기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만사가 괜찮다는 듯이 혹은 인생이 아름답다는 듯이 환한 미소와 행복한 얼굴로 가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지구 위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팽배한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강아지를 발로 차면 강아지는 깨갱거리며 도망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규칙적으로 강아지를 차면 강아지는 급기야 당신이 다가오는 사소한 조짐만 있어도 조건하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서 공포와 회피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보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으면 강아지는 불안을 느끼거나 회피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유아는 16개월만 되면 혹은 그 이전에도 어떤 사물에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곧 그 사물을 지칭한다는 것을 안다. 언어적인 인간은 한 방향으로 학습한 관계를 가지고 두 개의 방향을 유추한다. 지난 25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동물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이 있는지를 입증해 보려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인간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간의 삶은 동물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언어적 능력은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어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이름을 지닌 대상이 떠오르게 된다. 자, 실험을 해보자. 우산. 이 단어를 읽을 때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물론 이런 생각은 전혀 해롭지 않다. 그러나 만일 이름을 부른 대상이 무서운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이름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도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마치 실제로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찰 것이라는 생각이 개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처한 상황이다. 이것이 언어를 가진 모든 인간이 처한 바로 그 상황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금 잠시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보자. 잠시 동안 실제로 이 일을 생각해보자. 무엇을 느꼈는가? 그 문장을 읽자마자 당신은 어떤 두려움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재빨리 다음 문장을 읽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요청대로 실제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과거의 한 장면과 그때 당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당신이 종이 위에 쓰여진 잉크 무늬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전부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 언어적 인간이 한 방향으로 학습한 관계를 가지고 두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다른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의 어원은 똑같은 것으로 반사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당신은 이 종이 위의 잉크에 대해 상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어들을 읽기만 해도 어떤 반응이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관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개는 어떻게 고통을 피할지 안다. 즉, 당신과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피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고통과 연관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은 실제로 이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개처럼 고통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상황 또는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당신이 매우 소중한 사람과 최근에 사별하였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아름다운 일몰 광경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인간의 경우에 언어적 관계를 유발하는 임의적인 단서만 있어도 힘든 감정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에 대한 상황적인 단서를 피한다고 해서 힘든 감정을 제거하는 데 성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일몰의 예가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일몰 광경이 한 개인의 언어적 역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일몰은 아름답고 당신은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일몰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은 아름다운 일몰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슬픔을 느끼게 된다. 수치라는 단어가 적힌 지면상의 잉크 자국이든 최근에 사별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일몰이든 거의 모든 것들이 언어적 관계를 유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간은 필사적으로 매우 논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즉, 고통 자체를 피하려고 애쓰기 시작한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세히 논하겠지만 불행히도 고통을 회피하는 어떤 방법들은 그 자체로 병리적이다. 예컨대 헬이나 불법 약물의 복용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여주지만 고통은 전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되돌아오며 후유증도 심각하다. 부인이나 학습된 무감각 또한 고통을 감소시키지만 곧 훨씬 더 큰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심리적 고통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도전적인 부담이다. 이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거실의 코끼리와도 같다. 이는 당신이 인생의 괴로움을 운명적으로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통과 괴로움은 매우 다른 것이다. 비록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과 언어적 기술을 가지고 고통의 가능성을 즉시 차단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길, 그래서 좋은 삶, 아마도 멋진 삶을 사는 길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 책에서 탐색할 접근 방법은 괴로움이라는 단어에 암시되어 있다. 괴로움의 1차적 어원은 나르다 또는 실어 나르다를 뜻하는 라틴어 페레, 배를 뜻하는 영어의 페리와 어원이 같다. 접두사 수프는 서브의 변형이며 아래에서 위로 사라지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란 단지 실어 나를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을 내포하지 않고 멀리 도망간다는 뜻까지 내포한다. 괴로움이라는 단어에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부당해서 또는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듯 보여서 당신이 기꺼이 짊어지지 않으려는 짐이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괴로움은 고통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